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이 이제 원고지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친구들이 배우는 문학 작품들 중에 가장 낯설고 가장 어려운 작품일 거예요. 자, 일단 이 작품이 가장 낯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학의 갈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교수 갈래, 극 갈래. 이 작품은 이제 그 극 갈래에 속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사실 이 극갈래가 친구들이 좀 많이 배우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에도 거의 뭐 2-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왔다가 또 한 달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근래에 좀 자주 본 작품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극갈래 중에서도 희곡이라고 하는 갈래인데 희곡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연극을 위한 대본이 희곡이죠. 그래서 이 극갈래에는 시나리오, 영화 대본, 희곡이라는 이 연극 대본, 그리고 드라마 대본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작품은 이제 바로 연극 대본인 희곡인 거죠. 자, 그중에서도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부조리극이라고 불려요. 이 원고지라는 작품은. 자, 주된 것은요, 어느 교수의 일상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수의 일상을 통해서 자, 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과연 뭐냐? 자, 인간성이 상실된 어떤 현대인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교수라는 사람의 삶이지만 이게 이제 보편적인 현대인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과 뭔가 좀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 전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인제 뭐 소설이 됐든 극이 됐든 어떤 뚜렷한 사건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뚜렷한 사건 혹은 뭐 특별한 갈등 이런 것들이 없이 좀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되게 상징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꼼꼼히 해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등장인물은 중년의 교수, 그러니까 본직은 교수인데 이 사람은 주로 번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 장남과 장녀, 감독관과 천사. 자, 이 감독관과 천사는 작품 전체에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번 부분에 들어있는 거죠.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그리고 장남이 등장하면서 자신을 소개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장녀나 이러한 장남은 극중 인물이에요. 자, 이들은 극중 인물인데 이 극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도 겸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 원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을 부분에 이런 게 많이 두드러지진 않죠. 이어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자, 이 원고지라는 게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수가 번역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로 하기보다 이렇게 손으로 썼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원고지 칸에 맞게 이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번역 일을 하는 그 교수의 삶을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원고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칸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딱 정확히 짜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규격화된 틀에 박힌 채 돌아가는 그런 삶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여러분 쇠사슬이라는 건 약간 좀 감금,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감금이나 억압된 삶을 사는 그런 교수의 삶을 이것도 상징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 바로 이게 주제와 연관되어 있죠. 그쵸?
교처는 교수에게 번역 일을 재촉하고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듯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극갈래에서도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직 엄청 들어간 건 아니죠. 자,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2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아빠를 죽이고 그쵸? 지프차가 동대문 들이받는데 동대문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쵸? 자, 이런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뭔가 이상한 현대 사회를 보여주려는 어떤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부조리한 현대 사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자, 개성을 잃은 노동자는 당대의 이제 노동자들이 개성을 잃어가는. 근데 노동자라는 게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성을 잃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착취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착취사, 노동을 착취한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죠. 자, 노동을 착취하는 어떤 회사의 구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풍자, 비판하는 거겠죠.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또 매를 맞았군. 이라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문이라는 장치는 여러분, 자, 굉장히 이 사회가 이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날짜를 보더니 당신도 참 그거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라고 하고 이제 아내가 새로운 신문을 줬어요. 근데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다시 한번 오늘자 신문이 왔는데 자, 비가 많이 왔군부터 해서 내용이 똑같죠. 그쵸? 자, 지금 보니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의 신문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어떤 현대인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해 이 교수가. 그쵸? 그러면서 되게 흥미롭게 읽어요. 자, 그리고 아내도 뭐라고 해? "세상이 무척 변했군요. 똑같은데." 그쵸?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라고 말을 하네요. 자, 장녀는 옆방에서 화장을 하면서 장남에게 "야, 시계가 좀 늦는데 이러는 김에 밥이나 좀 줘라." 라고 말하는데 거의 K 누나의 말투인 거죠. 자,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여러분 이 밥을 준다는 게 이제 "약을 간다." 이런 말도 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시계 이렇게 태엽만 감아줘도 시계가 갔거든요. 근데 이 밥을 주는 행위는 사실 태엽을 감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태엽을 감아 주니까 시계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계가 작동된다는 거는 시계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쵸? 자, 근데 이 장녀가 장남에게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에게 "야, 시계 좀 감아 봐. 시계 밥 좀 줘."라고 했던 것과 아내가 교수에게 남편에게 "밥 좀 지을게요."라는 행위가 지금 중첩되고 있어요. 자, 이 중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시계에 밥을 준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준대요. 한마디로 이 교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계속 작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사람이니까 어쨌든 똑같은 의미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시계에 밥을 줘서 끝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교수가 끝없이 노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군."이라고 교수 약간 살짝 미쳐 가죠. 그쵸? 자, 교수는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죠. 밥이라는 게 사실 언제 먹었냐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지금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를 잘리지 정신 좀 차려." 이러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작품을 한 번에 번역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번역이라는 건 한 작품 하나를 물론 새로운 언어로 쓰는 거지만 거기에는 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도 많이 필요하고 작품을 좀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좀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수는 닥치는 대로 번역,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일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노동이 완전 과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든 빨리 끝내야지 어떡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축음기도 사야 되고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눈치를 주고 있죠. 자, 교수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했는데 당신은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고 이번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저께 누구 아버지 생일에 해서 돈 10,000원을 내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고. 말도 안 되죠. 그쵸?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수가 이렇게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쵸? 거의 남이죠, 이 정도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일까지 챙기다라는 거는 어떤 교수의 책임감이나 부담감, 그쵸? 이런 게 매우 크다라는 거를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막 이런 사람들의 생일을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극에서는.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에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시누이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했죠. "됐어, 됐어. 아 피곤해. 8시야 8시. 늦겠군. 어디 가긴 어디 가. 나 간지 몰라." 하면서 막 갑자기 옷을 갈아입어요. 이번에는 전범 모양의 철새를 졸라매고 있고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대요. 아 지금 보니까 철새를 졸라매고요.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나가고 있대요. 자, 이 철새라는 건 어떤 구속, 억압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지금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가서 가지고 있는 억압, 즉 사회 속에서의 가진 어떤 구속감, 억압감인 거고요. 자, 문도 얼마나 무거워. 자, 이 문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자, 이 무거운 문은 어떤 사회와 가정 사이에 교수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압박감, 부담감, 책임감 등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시요 바쁘게. 8시를 치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에 깜깜하잖아? 라고 해서 지금 이 교수는 시간 감각도 없고, 그쵸? 근데 그 와중에도 강박관념이 있죠. 출근해야 돼. 뭐 이런 강박관념. 그쵸? 약간 내가 학생들 시험 기간이 되면은 내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은 너 시험 봤어? 너 국어 몇 점이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일에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면은 이런 강박관념, 뭔가 이렇게 좀 감각이 다 떨어지면서 온통 머릿속엔 그것만 맴도는 상태인데 교수가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오늘은 푹 쉬어야겠군. 공부는 안 하세요? 공부? 아,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아내는 계속 이제 남편한테 좀 돈을 계속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전범 모양 철새를 바꿔맨다. 이어 퇴장이라고 해서 이 철새는 이제 바깥에 나갈 때 이제 이렇게 졸라매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적 억압감. 그러니까 이걸 맨 걸 이제 풀어내는 거지. 왜? 집에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작품의 절정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 피곤하다는데 진짜 피곤할 만하죠.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일상에서 해방된 모습인 거죠. 잠시 후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난다. 자, 이게 봐봐. 응접실은 이제 교수가 있던 공간이고 이제 플랫폼 방, 다른 공간이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조명이 꺼지고 조명이 켜지는 걸 통해서 지금 장면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의 방에서 이번에는 아이들 방으로 장면 전환을 지금 조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처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과 장녀. 자, 보니깐요. 이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이 아내는요. 조금 전까지 남편을 엄청 닥달하던 그 아내잖아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그쵸? 자녀들 앞에서는 초라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남편 앞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막 "빨리 돈 내놔. 돈 좀 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자, 양말, 하일, 잠바, 머플러라고 해서 막 애들이 갖고 싶은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순응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이런 자녀들의 물질적인 어떤 이런 욕망에 대해서 이 어머니는 순응하고 있죠. 당연한 거라고.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둣국, 설렁탕, 영화과, 연극과, 다방과 난리 났어요. 그쵸? 이거 다 달래. 그쵸? 자,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면서 돈, 돈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자식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돈을 주는 게 자식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지금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플랫폼방에 불이 꺼지면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장면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자녀들 방에서 다시 한번 교수 방으로 조명이 바뀌면서 장면 전환이 일어났죠. 그쵸? 자, 이 부분을 쌤이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지금 쌤이 초록색으로 칠하는 거는 어떤 이 작품의 어떤 장치 같은 걸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건 상징적 의미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앞에 걸 좀 잘못 칠했네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장면 전환이 됐어요. 소파에 누워 철새마저 어느 사이 풀어헤치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9시를 친다. 시간이 1시간 경과했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 위 까만 옷을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진짜 행복하게 자고 있었는데 자 감독관이 나타났어요. 원고라고 해서 지금 빨리 번역한 걸 내놓으라는 거죠.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원고라고 지금 도촉을 해요. 자, 교수는 소파 한 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갖고 황급히 책상에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원고라고 계속 닥달을 해.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 처는 이제 자식들한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사람이었죠.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아준다. 여러분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철새를 끌어다가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줬대. 즉 교수를 다시 구속과 억압의 상태, 즉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아내가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라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일을 못하니까, 그쵸?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 하나를 끌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빨리 원고 내놓으라는 거죠.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쭉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쓸어 넣는다. 그리고 300원이라고 환산을 하고 있죠. 자, 교수가 주는 이런 원고를 다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을 하고 있어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엄청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600원, 900원 이렇게 돈을 계속 세고 있네요.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진다. 다시 한번 장면 전환이 일어났죠. 자, 이번에 또 아이들 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을 짠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자식들은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인데 지금 엄마와 아빠인 교수와 아내는 굉장히 바쁜, 뭔가 약간 좀 엄청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녀와 부모가 삶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처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000원을 훨씬 넘었다.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면서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3,000원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뭐가 신기해요? 라고 해서 지금 돈 버는 일밖에 관심이 없죠. 자,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원고지 말이요. 다 200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밖에 안 들었어. 10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 것.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 이상해. 라고 말을 해요. 자, 봐봐. 이 종이가 원래는 200자여야 되는데 190자밖에 안 됐어. 즉, 규격화된 틀이 깨졌죠. 그랬더니 교수가 뭘 느끼냐면 뭔가 마음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규격화된 삶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절정을 지나서 하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아까는 이제 우리 그 감독관이 나왔는데 이번엔 천사가 나왔어요. 그쵸?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라고 해서 지금 이 원고지의 규격화된 틀이 깨지면서 지금 교수에게 뭔가 잊고 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라고 천사가 말을 하네요. 아직 잊지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 옛 모습이야.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에게 되돌아오긴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을 하네요. 교수는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즘은 통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늘 천사가 뭐라 하냐면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라고 지금 자, 앞에 나와 있는 사고와 뒤에 나와 있는 사고는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는 다르죠. 자, 우리 이런 거를 동음이어라고 하잖아요. 지금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사고는 생각이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 이거 액시던트 말하는 거예요. 그쵸? 사고.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교수는요. 지금의 삶을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천사가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이라고 말을 하네요.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고 앉아있다. 어둠 속 창을 여는 소리가 드러나며 감독관이 얼굴 나타낸다.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라고 또 짜증내면서 나타나죠. 자, 이제 대단원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의. 자,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수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다시 번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가 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되어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관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 연구한 사람 아니죠. 번역한다고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완전 반어법이죠. 그쵸? 여러분은 아침에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서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드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장녀가 관객들에게 말을 해요. 원래 여러분 우리 연극이라는 건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관객들한테 말을 하면은 관객들이 그게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냥 우리랑 이렇게 같은 존재,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극이나 드라마 보면 그냥 어떤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 장녀가 등장인물인데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극중 몰입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거리가 좀 유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장녀가 말을 거는데 객관적 거리가 유지돼요? 라고. 자, "그래 읽어다오. 비가 많이 왔어요."라고 해서 우리 이 정도면 이제 지겹죠. 아까 읽었던 그 신문 내용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지금 이거는 어쨌든 부조리한 이런 현실들이 반복된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일도 많아라. 또 읽었는데 또 기억도 못 해. 그쵸?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아예 자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했더니 "이거요?"
라고 물었고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가 받기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약간 노이로제인 거지. 얼마나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며 굉장히 희극적 상황이죠. 교수가 받자마자 막 번역을 해. 원래 번역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겠죠. 한편으로는 좀 슬프죠. 그쵸? 뭘 번역하세요?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그렇군 난 영어라길래 번역하려고 했지라고 기계적인 삶을 알 수 있죠. 시계가 8번을 친다. 교수가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새를 바꿔맨다. 벌써 8시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8시겠지? 라고 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라고 하면서 아빠가 이제 출근하는 거죠. 자, 교수는 퇴장하고요. 장남이 등장하고 장면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린다. 이윽고 처가 철문을 열고 돌아온다. 피곤에 못 이겨 허둥지둥하면서 돈보따리 꽉 끼고 있다. 현기증이 심한데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며 주저앉는다. 장녀와 장남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번쩍 내민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 돈만 달라는 거죠. 처는 보따리를 헤치고 돈을 나누어준다. 돈을 받자 두 자식은 일어서 밖으로 나간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처가 마루에서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는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다시 감독관이 회초리로 철을 친다. 처가 깜짝 놀라 일어난다. 이번에는 또 처에게 뭔가 일을 지금 막 강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은요. 가족 간의 정상적인 유대감이나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엄마가 아프든 어쩌든 간에 얘네는 그냥 돈만 받아 나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감독관이 처에게 주어진 어떤 압박감을 지금 가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처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아내로서 해야 될 뭐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이러면서 아내가 독촉을 당하고 있죠. 책상 쪽으로 가 천천히 흩어진 책이며 원고지를 정리하면서 막이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이 좀 이상한 작품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좀 읽고 나면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작품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은 어떤 현대의 부조리한 모습, 그중에서도 어떤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삶, 그리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에서 오는 어떤 권태로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고 좀 질문이 생기면은 질문을 꼭 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